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흑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 탄소 중립을 강하게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탈석탄일 텐데요. 노후화된 이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 언급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상승, 뜨거운 반응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수혜주 찾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수혜 입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린뉴딜이라든지 저탄소 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주를 찾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정책 기조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다음 달 1월 20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음과 동시에 이제 그린뉴딜 관련 정책 부분들이 대규모 자금이 이제 투입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과 함께 우리 정부도 그와 같은 어떤 기조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업종과 섹터를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한솔홈데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분야 좀 나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석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서 활용을 자제하거나 줄인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저탄소의 가장 극명한 어떤 개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넓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 또 바이오 에너지까지 고루고루 좀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국소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2차 전지가 있을 거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관련주들 좀 두루두루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새로운 주인으로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양사의 주가가 좀 순항 중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실사와 이제 본계약 등 매각 절차가 좀 남아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현재 한 7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해서요. 변수가 있다는 의견 나와주는 건데요. 오늘 양사 주가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변수였죠. 일단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앵커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눴던 부분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양사가 이제 합병을 하거나 이제 인수가 절차 끝났을 시에는 전 세계 약 한 10위권 내에 대규모 어떤 그런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건설 기계 쪽의 어떤 장비 회사가 될 테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 관련 이슈는 사실 우리가 크게 염려하거나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슈라든지 악재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수 절차가 원만하게 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가의 움직임을 좀 놓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보유하셨던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시가가 고가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아왔고 주목받아왔던 시간 대비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줬죠. 즉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으시겠고요. 투자 관점보다는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었을 시에 손실이라면 손실을 좀 줄이시거나 수익이라면 수익 실현하는 데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가가 고가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그럼 보유하는 보유자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비중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매수 평단가를 좀 유리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제 소통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가 좀 긍정적인 기사라든지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좀 매몰되셔가지고 한 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일단 평단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재료 소멸이라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이시라면 일단은 일부라도 좀 비중을 덜어내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고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일단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신규 접근은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1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내년도 이어지는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제 마진 때문에 4분기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제 마진이 현재 1달러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어서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인데 정유주들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정유주들 일단 내년을 기대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로 등급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린뉴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안 쓸 수도 없을 것이고 실질적인 인프라의 기반 산업은 석유화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어떤 주도 섹터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업물린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 수요가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산품의 또는 재화의 어떤 소비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지속적인 수요는 이제 발생 가능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WTI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이너스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셨던 시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그 가격권을 벗어나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괄목해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진율이 낮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엄청난 어떤 수요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판매 증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감소는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제 마진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일 거라고 좀 평가를 해주고 계시네요. 내년 주도 섹터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평가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원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또 어떤 매매 관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일단 SOE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에게도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봤는데 SOE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은 종목을 탁 집어주는 걸 좋아해서요. SOE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상반기 보릿고개를 넘어갔었던 조선주들이 오늘장에서도 그렇고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 수주 막판 스퍼트에 나서면서 세계 수주 1위 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지 현재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조선주들 정말 잘 가지고 있잖아요. 역시나 일각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서 이에 따른 부담감도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 가고 있어서요. 조선주 지금이라도 올라타 볼까요?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돌이켜보면은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앵커님.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발생했던 시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크게 보여줬고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더 이상의 상승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이제 철광석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량이 급증하거나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화랑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반을 좀 깔고 가야 될 것은 전체 산업 섹터의 어떤 수급과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조선 업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큰 어떤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납품을 하고 수주를 하고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가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볼펜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이 모든 섹터가 어떤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실제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규모의 경제학이 지금 현재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동차, 반도체 모든 섹터로 고루 분포되고 있으니만큼 업종도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등급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업종이 사실 몇 가지가 되질 않습니다. 반도체, 또는 조선 이 정도가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당분간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만 보더라도 그간 이어가는 고점의 우려가 참 무색합니다. 철강주도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조선업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9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